오늘은 필리핀 교민 사업가에게 갑질당한 한국인 직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교민 사업가 A씨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필리핀 사람들을 더미 주주로 사용하여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A씨는 사업이 성장하자 한국에서 동종업계에 근무하고 있던 B씨를 스카우트하여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처음에 약속했던 주택보조비와 자녀 교육비 지원금 등의 복지 금액을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필리핀 법에 의해 매년 12월에 13months 페이를 줘야 하는데 A씨는 B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수년 동안 지키지 않자 더 이상 A씨의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복지 금액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화를 내면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복지 금액을 줄 수 없고 B씨가 자진하여 사직했으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선 B씨에게 겨우 200만 원을 줄 테니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데 10년, 20년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B씨는 소송을 견딜 수 없어 자신의 무지막지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A씨의 갑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참으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B씨는 A씨의 약속을 증빙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A씨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13months 페이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둘째, A씨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직한 것이라는 것이 해명되면 A씨는 B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A씨는 더미방지법을 위반한 범법자이고 만일 소송으로 가면 A씨의 더미방지법 위반 행위 및 증빙 자료들이 법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범법 행위 증거들은 A씨와 A씨의 회사에게 불리한 또 다른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직원의 복지 비용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털어 넣으려다 훗날 강력한 사업 경쟁자를 만들어 훨씬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가 A씨와 결별한 B씨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A씨의 경쟁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업종이 대단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훨씬 젊고 훨씬 활동적인 B씨에게 환갑이 훨씬 지나가 버린 늑다리 사업가 A씨는 결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A씨가 지혜로운 사업가였더라면 젊은 B씨와의 약속을 잘 지켜서 B씨가 평생 그를 보좌하며 사업을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인간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A씨도 평소에 종교활동이나 교민단체 활동에 있어서는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흉내를 내곤 했지만 실제로는 무척 권위주의적인 성격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갑질하는 위선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법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A씨는 결코 보수주의자가 될 자격이 없고 오히려 미련한 이기주의자, 탐욕주의자일 뿐입니다. 한편 B씨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교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A씨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A씨는 부랴부랴 미지불 정상금 1억 원에 B씨와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B씨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강탈당한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고 그만큼 속이 쓰라렸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위궤양이나 위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언젠가 부자 A씨는 가난한 B씨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를 요구하자 인간 말종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만일 가난한 B씨가 인간 말종이라면 불법을 저지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자 A씨는 악마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 말종하고 소통할지언정 악마하고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악마하고 어울려 다니는 악마의 친구들하고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항상 똥 묻은 자가 아닌 겨 묻은 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재외국민선거일에 나는 똥 묻은 후보가 아닌 겨 묻은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